안녕하세요. 고도원드림 5분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담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담배 끊기입니다. 죽기보다 어려운 담배 끊기. 어떻게 끊지? 실제로 제가 담배를 끊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왕년에는 골초 중에 골초였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2갑, 많게는 3갑까지 피웠으니까요. 그때는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생각을 했었고, 담배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약 15년 정도 골조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요즘 담배 광고가 아주 무섭습니다. 사진을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곳곳이 금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배 피우기가 정말 쉽지 않아졌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었거나 손자, 손녀를 둔 어르신들은 집에서도 담배 때문에 홀대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은 안 태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에 가서 담배를 배웠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연세춘추라고 하는 대학신문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문 기자가 되고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데 그 첫 담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아마 동감하실 것입니다. 첫 담배의 기억. 학교 앞에 독수리 다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방에 갔는데 한 3, 4학년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는데 옆구리에 영어 시사 잡지 타임지를 딱 끼고 윗도리를 어깨에 걸친 채로 들어오더니 그 햇볕이 드는 다방 가장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꺼내 무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이고 후 하고 내뱉는 그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영어 잡지를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저도 바로 근처 가게에서 담배를 사서 흉내를 내었습니다. 피우게 되니까 담배 동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세춘추 선배 여기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아주 골초였습니다. 그것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 선배와 같이 맞담배를 피면서 기사도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담배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에 제적되어서 청년 백수가 되고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아웃사이더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저를 지탱해 준 것도 담배였습니다. 당시 연희동에 누나가 운영하는 미장원이 있었습니다. 한쪽 골방에 기거하면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뒹굴거리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때 고급 담배가 청자라는 이름의 담배였습니다. 당시 저의 꿈이 이 고급 담배 청자를 몇 보로 방 안에 쌓아놓고 여한 없이 담배를 피는 것이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자다 깨고 깨다 다시 자고 책을 읽다 말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게 저희 할 일의 전부였던 그때 육체도 피폐해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담배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사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한창기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또 골초이셨습니다. 이분은 담배를 필 때 이 곽성냥이라고 도톰한 재래식 성냥통에서 성냥개비를 하나 꺼내서 착 그어서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셨는데 그 모습이 또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 글쟁이와 담배는 뗄 수 없습니다. 이 잡지 기자는 특히 긴 글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밤에 작업을 합니다. 담배 한두 갑을 책상에 올려놓고 시작해야 마음의 안정이 되고 또 안심이 되고 글이 써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잡히지 않아서 이게 파지가 많이 날 때 잡게 되는 것도 역시 담배입니다. 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B형 간염까지 겹치게 되었는데 마치 곳곳에 이 흐르던 전기가 한순간에 나간 것 같은 정지 상태, 몇 달 동안 부부관계도 불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몸. 그때 의사 한 분이 당장 담배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끊으면 글을 못 씁니다 하니까 그분이 죽으면 글도 못 쓴다. 중환자실에 누워서 글 쓰는 사람 보았느냐. 엄중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하루를 못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절대 피지 않겠다. 결심해놓고 얼마 못 가서 마음에 딱 한 대만 피우고 견디자. 그 딱 한 대, 그 한 대를 피우면 그날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 대만, 오늘 한 대만 하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담배 끊기를 실패한 분들의 이 자괴감, 절망감을 저는 이해합니다. 몇 가지 공포도 있었습니다. 담배가 없는 세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첫 번째가 밤에 글을 쓸 때 담배 없이 과연 쓸 수 있을까? 글이 안 써지면 내 직업도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 앉아서 피는 담배 맛이 대단합니다. 이 맛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당시 이발소에서는요, 이발 면도가 끝나면 고급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물어주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이 이발소에서 머리 깎고 피는 이 담배 맛이 정말이지 꿀맛이었습니다. 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몸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고 모든 것이 중단된 듯한 그런 몸의 정전 상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피곤해서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입맛도 없어지고 그런 상태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한 달 만에 하루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하루 성공입니다. 처음으로 담배 한 개 피도 피지 않은 날 성공은 했는데 죽을 맛이었습니다. 입안에 벌레가 슬금슬금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머리가 정말 해롱거립니다. 비틀비틀 정신을 못 차리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한 달 만에 어렵게 성공한 날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그 성공한 하루가 아까워서 또 참았습니다. 그때도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참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계속 참았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딱 일주일이 되던 날이요. 옆 사람이 핀 담배 연기가 코끝을 지나가는데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달게 느껴지던 담배 연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까운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닦아내고 그걸로 끝!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15년에 걸친 골조 생활을 끝내고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담배를 끊기 전에 느꼈던 공포감, 사실 아무 지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글도 더 잘 써집니다. 화장실에서 이발소에서 꿀맛이라 여겼던 그 순간 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쁨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담배 끊는 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인도에 오쇼 명상센터가 있는데 이 오쇼라는 인도 철학가 명상가의 에피소드, 그분이 남긴 에피소드입니다. 간단히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오쇼를 찾아왔답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줄담배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결국 병이 나서 의사가 권유했답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당신 건강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요. 그래서 만 가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쇼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쇼가 대답했답니다. 담배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왜 담배를 끊으려 하는가? 계속 펴라. 그런데 그냥 피지 말고 느끼면서 펴라. 담배 피는 걸 즐겨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담배값에서 담배를 꺼내라. 담배로 담배값을 툭툭 치라. 깊은 각성과 함께 그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향기, 담배 냄새를 맡아라. 깊이 빨아들여라. 그것을 바라보아라.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즐겨라. 그렇게 말하고 보냈답니다. 석 달 후에 그 사람이 다시 오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담배를 끊었습니다. 오슈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그 경험, 담배를 끊은 경험을 다른 것들에게도 적용시켜라. 그것이 명상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죽기보다 어려운 담배 끊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오쇼식의 담배 끊기 방식을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의 방식입니다. 첫째,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먼저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정전 상태가 오기 전에. 둘째입니다. 어떻게든 하루 금연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딱 하루만 참겠다. 그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셋째, 하루를 참았으면 그 다음 날 하루를 또 참아보는 것입니다. 넷째, 그렇게 일주일만 끊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곧바로 치과로 가서 스케일링을 해버리십시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시고 담배와 굿바이. 이 금연 후에 오는 금단 현상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모두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주변은 더 깨끗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연인, 자녀들, 손자, 손녀들과 더 큰 기쁨과 선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도 세상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집안도 사무실도 깨끗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독한 사람.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겁내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선견지명 있는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이 담배 끊기, 죽기보다 어려운 담배 끊기 부디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